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 창 김재홍입니다. 3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3구 대선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들이 무엇을 하면 좋은가? 네, 한번 꼭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된 투개표 참관인을 하시는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4.15 총선 송파구 개표장에서 관람석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꼭 생각나면 어떤 그 개선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3구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그런 부분을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일단 먼저 이 투개표 참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 투표한 봉인지 문제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한 봉인지를 잘 감시하자. 네, 투표한 봉인지 관리만 잘 되어도 부정선거는 많은 부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투표한 봉인지를 투표소에서 그 투표 참관인들이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서명을 잘 하시고 그 사진을 찍어 놓게 되면 아주 그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데서 핵심 증거가 되거든요. 핵심 증거. 자, 제가 여태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소에서 봉인지에 서명을 너무 열심히 잘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정성스럽게 서명을 해서 잘 붙여놨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것을 개표장에서 확인하는 투표 참관인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송파구에서 4.15 총선 때 자유의 창 김재홍 저 아니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확인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 해야 되는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마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자,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봉인지 사진 촬영을 했다. 촬영을 하지도 않죠. 네. 꼭 부탁을 하지 않는 이상 사진 촬영도 안 합니다. 열심히 서명을 해서 붙여는 놨는데 그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사진은 봉인지 사진은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네, 필수입니다. 네, 그 필수적인 것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번 3구 대선만큼은 투표 참관인들께서는 반드시 봉인지의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사진을 잘 찍었다.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진을 찍은 것을 개표장에 들고 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투표 참관인 본인이 개표장으로 올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3구 대선 얼마 남지 않았죠. 네. 3월 4일, 5일 사전선거는 진행될 것이고 그 사전선거에서 투표 참관인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들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알고 있는 그 참관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계속 강조해도 몇 분이나 알고 있을까요? 몇 분이나 사진을 찍게 될까요?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에 영상으로라도 이제 알려보는 건데 뭐 많은 참여자가 없더라도 일단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알리는 데까지는 알려봐야 되겠습니다. 투표 참관인들이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봉인지 사진을. 이 봉인지 사진을 석천 사전투표소에서 4.15 총선 때 찍었죠. 사전투표함 첫날 1일차 석천 사전투표소 봉인지를 사진을 찍었는데 이 봉인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음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날이 아니죠. 개표장에서 4월 15일 날 4월 10일 날 찍었던 것은 요런 봉인지였습니다. 자, 이 측면의 봉인지는 투표함을 만들 때 사전투표 첫날 아침 새벽 6시에
이렇게 붙여놓은 봉인지가 개표장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한 5명 정도의 투표 참관인이 서명을 했는데 이 봉인지는 온데간데 없고 개표장에는 엉뚱한 게 붙어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위조 봉인지입니다. 위조 봉인지. 네, 위조 봉인지가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투표 참관인 서명을 잘 했습니다. 네, 아주 뭐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서명을 해서 봉인지를 붙였어요. 이 봉인지를 과연 누가 확인할 거냐 이거죠. 누가 확인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는 투표 참관인 본인들이 개표 참관인까지 하면서 와서 비교 확인하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본인이 개표장에 올 수 없다고 하면 대리인을 세우면 되죠.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서명했던 봉인지가 없어지고 다른 봉인지가 붙어서 나왔다. 네, 이렇게 전혀 위조된 봉인지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위조 봉인지를 누구에게 신고하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위조된 봉인지, 야 이거 부정선거의 증거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게 4.15 총선 재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법원의 판사들은 비겁합니다. 부정선거의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아요. 권력의 눈치를 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가지고 무효소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어요.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국민들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 된 거예요. 국민들이 직접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봉인지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것인가, 이런 계획까지도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또 부정의 증거를 잡아내기 좋은 부분이 봉인지입니다. 봉인지 관리. 네. 이 봉인지만 잘 관리하면 바꿔치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 용지와 진짜 용지를, 가짜 투표지와 진짜 투표지를 바꿔치는 그 바꿔치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봉인지 관리예요. 이 봉인지가 이게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플라스틱 통에 붙어 있는 이 봉인지가 비닐 재질이에요. 비닐 재질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떨어져요. 자, 쉽게 떨어지는 대신에 여기 봉인지가 특수 봉인지라는 말은 이게 띄어냈을 때 붙어 있던 부분에 문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 문양이 드러나니까 감이 못 띄겠지? 네. 저는 그 부분, 문양이 드러난다, 특수 봉인지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함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야, 문양이 드러나니까 부정선거범들은 차마 못 떼어낼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국민들의 착각이에요. 부정선거범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문양이 드러난 봉인지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조그만 발상을 바꿔보세요. 뭐 문양 드러난 것에 굳이 연연해가지고 다시 붙이려고 하겠어요. 버려버리면 되죠. 왜요? 이 봉인지만에 뭐 고유한 일련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서명한 사람들의 이 서명만 위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참관인들이 서명을 한 것을 붙여갖고 나와요. 이 전혀 다른 것이 붙어갖고 나왔는데, 봉인지가 붙어 나왔는데 개표장에 왔는데 아무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개표장에 가보니까 개표장에 투표함들이 개표장에 들어왔어요. 이 봉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제가 송파 개표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함이 개표장으로 들어왔는데 주최 측에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함에 손대지 말라고. 함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할 기회를 주겠다. 그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 7시쯤 되니까 뭐라고 방송이 나오냐? 개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함에 이상 없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확인할 기회도 안 주고 이상이 없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확인도 못했는데. 자, 심지어는 말이죠. 이 봉인지를 확인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확인할 기회가 있냐? 보세요. 자, 이렇게 오태환이라는 사람이 있고 오태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잠실 사전투표소 이게 6.13 지방선거 때 확보한 사진이에요. 투표관리관 송영득 네, 동일하지요. 사전투표 첫째 날, 둘째 날 비교를 했을 때 2일차네요, 2일차. 네, 2일차 비교를 했을 때 2일차의 첫 번째 투표함, 두 번째 투표함이에요. 첫 번째 투표함과 두 번째 투표함에 오태환이라는 사람과 오태환이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죠. 장정은, 박정화, 네, 동일인 3명인데 자, 오태환과 오태환 이 완자와 환자의 차이인데 이 오태환과 오태환이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네, 같은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근데 본인 이름을 이렇게 오태환인지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닐 거란 얘기죠. 더구나 장정은 씨도 이름은 동일한데 필체가 다르고 박정화라는 사람도 네, 이름은 같지만 필체가 다르고 오태환은 아예 필체도 다르지만 아예 글자 자체가 달라요. 이런 봉인지의 차이. 사전투표 2일차 첫 번째 투표함과 두 번째 투표함이에요. 첫 번째 투표함이 너무 이제 양이 많으면 함을 하나 더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날, 사전투표 이튿날 같은 날 첫 번째 투표함,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구의 봉인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이거 어느 하나는 가짜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투표 참관인이 사진을 찍어놨다고 하면 결정적으로 위조 투표지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이거 6.13 지방선거 때 확보한 증거 사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개표장의 상황이에요.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장에 딱 도착하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네. 개표장에 도착한 참관인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네, 뒷짐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표장 상황 자체가 이게 장날의 장터 분위기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테이블이 깔려져 있고 함은 막 들어와서 어수선하고 그런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교육받지 않은 참관인들은 아마도 네, 그 군대로 치면 막 입소한 그 이등병, 이등병도 아니죠, 훈련병, 훈련병 막 군대에 그냥 머리 꺾고 들어온 훈련병보다도 못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개표 참관인들이 봉인지 이거 위조 봉인지를 찾아낸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함은 어떻게 놓여있느냐? 포개놨어요. 이렇게 포개놓게 되면 이거 뭐예요? 투입구 봉인지 하나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래쪽에 있는 투입구 봉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봉인지는 투표함에 3장이 붙어 있습니다. 네, 보이는 쪽에 이렇게 측면에 봉인지가 있지만 또 반대편에도 있거든요. 네, 함을 만들 때 아침에 2개의 봉인지를 붙여요. 양쪽에. 네, 핀을 꽂아 넣고 네, 이 자루와 뚜껑을 체결하는 그 핀이 있어요. 잠금핀을 덮고 있는 이 봉인지가 양쪽에 2개가 있고 그리고 투입구에 하나 있고 3장의 봉인지를 투표소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이 3장의 봉인지를 개표장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바꿔쳤는지 안 바꿔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안 주는 것을 이렇게 포개해 놓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봉인지 투입구 봉인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함에 손을 대지 말라고 개표장 주최 측에서 안내방송을 하는 거예요. 안내방송을. 그러면은 세 장의 봉인지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잖아요. 옆에 측면에 봉인지를 떼어내게 되면 잠금핀을 열고 아예 함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통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 내용물을 완전히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투입구 봉인지만 열어도 투입구만 열어도 추가적으로 더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 용지를. 그래서 투입구 봉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 양옆에 봉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개해 놓게 되면 함 두 개 중에 하나는 투입구 봉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확인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이거 아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관인들이 이거를 포개해 놓은 것을 내려놔라. 확인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줄 아는 개표 참관인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렇게 해야 돼요. 요구해야 됩니다. 나 이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거 위조된 봉인지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치워라. 이거 내려놔라. 따로 떼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표 참관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가려놓기도 있어요. 포개놓은 것도 못해서 이건 또 뭐예요? 이 집계표라는 걸 투입구 봉인지를 가려놓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려놓고 또 측면에는 이거를 붙여놔요. 요거는 개표 참관인들이 요 사진을 찍으려고 손을 댄 거예요. 함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건데 현장에 가보면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봉인지 측면의 봉인지를 최소한 2장은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주 억지로 이렇게 살짝 떼어놓고 사진을 찍어 온 건데 제대로 된 그 봉인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가짜인지 아닌지 위조 봉인지를 찾아서 현장에서 딱 스톱을 시켜야 돼요. 예. 개표 자체를 여기서 스톱을 시켜야 되거든요. 위조 봉인지다. 이거는 가짜 투표용지가 담겨있는 함이다라고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확인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붙여놓기, 가려놓기, 포개놓기. 개표 참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 개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위조 봉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개표 참관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개표 참관인 준비 안 된, 교육받지 못한 개표 참관인들은 이것을 확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확인할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개표 참관인들 그렇게 수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개표 참관 잘 하고 있겠지, 부정선거 잘 막고 있겠지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개표장에서는 전혀 위조 봉인지를 가려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투표소에서의 찍은 봉인지를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이 현재 개표장에 나와 있는 이 봉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아놨던 그 기억만으로는 이것이 가짜다, 위조된 봉인지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한 작업입니까? 그리고 이 위조 봉인지를 찾아내려면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투표소에서 찍은 사진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표소에서 찍었던 그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을 프린터기로 출력을 해서 손에 들고 있던지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든지 텔레그램이든지 SNS로 받은 화면상 스마트폰 화면으로 올려놓고 비교를 하든지 현장에서 개표장에 있는 봉인지와 바로 비교를 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자, 바닥에 보면은 문정 1동 이렇게 동별로 표시를 해놨어요. 어떤 투표함을 갖다 놓겠다. 그러면 내가 문정 1동 사전투표함을 확인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어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투표함이 들어오는 순간 쫓아가서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개표 참관인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개표 참관인 그냥 하는 줄 알았죠. 가서 그냥 장터 구경하듯이 장날에 장터 구경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만 하다 오면 개표 참관 잘했다. 나는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런 개표 창관 때문에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발생해도 잡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범들은 얼마나 많은 개표 창관인들의 눈이 있었는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알리바이를 주장하는데 개표 창관인들을 이용한다고요. 이용당한다고요. 부정선거범들이 이용하는 소품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개표 창관인이. 개표 창관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우리 군대로 치면 휴전선의 초병이, 예? 철책선을 지키는 초병이 그냥 계속 눈 감고 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첩이 내려오든지 말든지 신경 나쓰고 잠이나 퍼자는 초병, 그거 어떻게 됩니까? 처벌하라 그러죠. 개표 창관인도 마찬가지예요. 제 역할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개표 창관인들이 그냥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위조 봉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위조 봉인지는 그냥 찾아지냐고요. 준비를 해야죠. 뭐 비교할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조를 가려낼 수 있는 증거. 그게 뭡니까? 간단하게 투표소에서 찍은 봉인지 사진이 있어야 돼요. 투표소에서 찍은 봉인지 사진 한 장 들고 있지 않은 개표 창관인은 준비가 안 된 개표 창관인이에요. 자격이 없는 개표 창관인이에요. 도대체 왜 개표 창관인을 했습니까? 뭘 하려고? 위조된 봉인지 하나 찾아낼 준비도 안 돼 있는 개표 창관인이 왜 가냐고요? 왜 국민들을 속이냐고요?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왜 가가지고 그것은 무슨 알바, 하루 일당 알바하는 걸로 알고 있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 선거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 정당에서 일당 챙겨주는 게 개표 창관인이라고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정과사범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돼도 부정선거의 증거를 못 잡아낸단 말이에요. 개표 창관인 하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개표장에 도착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계획이.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를 하겠다. 나는 어떻게 동선을 짜서 움직여야 되겠다.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계획이 없이 가면 있으나마나 눈뜬 장님 같은 것이 개표 창관인이에요. 자, 이 봉인지, 위조 봉인지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부정선거범들이나 아니면 그 주최 측에서는 꼼수를 부린단 말이에요. 봉인지를 확인 안 시켜주기 위해서. 직계표로 가려놓고 포개놓고 붙여놓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넋놓고 있는 사이에 봉인지에 이상 없지요? 개표 선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개표 창관인들 뭘 해야 될 것인가? 네. 제일 먼저 강조드리는 것은 위조 봉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위조 봉인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 함이 개표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투표 창관인으로부터 받았던 아니면 투표 창관할 때 찍어놨던 그 사진을 들고 들어오는 투표함에서 찾아서 봉인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위조 봉인지를 찾아내면 그 개표는 일단 중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함이 개함되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촉박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는 사이에 그 함이 들어오고 개표 선언이 이루어지고 개함이 될 텐데 그 미처 준비 안 된 개표 창관인들은 뭘 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하는 사이에 이미 함은 개함돼 버리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개함부 테이블 위에 함이 열려서 투표용지가 쏟아지면 이제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표 창관인들은 이제 그냥 구경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위조된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관문, 봉인지, 위조 봉인지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개표 창관인은 거의 90%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봉인지를
찾아내는 시간은 정말 짧은 순간이다. 함이 들어오면서 개표 선언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그 시간 나는 뭘 할 것이냐? 내가 들고 있는 증거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임무. 나는 오늘 몇 개 투표소의 봉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계획이 세워져 있고 내 두 손 안에 그 증거가 들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진 그 임무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혀 투표소에서의 봉인지 사진도 없이 덜렁덜렁 개표장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개표 참관 하실 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표장에서 비교할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위조 봉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투표소 봉인지 하나 들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개표 참관인 할 자격이 없구나. 그렇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개표 참관인의 이 동선이에요. 개표장에 가보면 송파구 제가 개표장에서 그 관람석에서 본 거에 의하면 이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테이블이 놓여져 있지만 이게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간단해요. 이렇게 제가 표로 정리해 봤지만 투표함이 진열돼 있고 테이블들이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는 17개 정도의 라인이에요. 계한부가 있고 분류기가 있고 개수기가 있고 심사집계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표가 게시판에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개표 참관인들은 그동안 어떻게 움직이는가? 왔다 갔다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자, 원칙은 개표 참관인은 수직 라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수직 라인이 뭐냐?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거예요. 투표함이 놓여져 있다가 계한부 테이블 위에 계함이 되면 따라가야 돼요. 계한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거 함을 열었어요. 잠깐 지켜보다가 옆에 테이블 가서 구경하다가 또 그 옆에 라인 가서 분류기 구경하다가 이렇게 구경 다니는 것이 개표 참관인이 아니에요. 그게 개표 참관이 아닙니다. 개표 참관의 목적은 뭐냐? 개표 참관의 목적은 뭐냐? 제대로 된 숫자를 세는가? 투표지가 제대로 투표인 수만큼 투표함에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세웠는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투표지를 제대로 세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러면 계한부에서 열렸을 때는 몰라요. 자, 분류기에 넘어가서 분류기에서 전자개표기 돌리게 되면 그 전자개표기 모니터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투표소에서 몇 명 투표했다라는 것이 그 분류기 화면에 나와 있는 분류된 그 투표 숫자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아직 한 번 더 개수기라는 돈 세는 기계 있죠. 그 위에 올려놓고 세운 숫자가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투표 참관인이, 개표 참관인이 따라가면서 확인해야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문정 1동 사전투표소 함을 열어서 전자개표기에 들어갔다. 나중에 그것을 개수기로 돌렸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사집계부로 갔다. 심사집계부에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리고 또 개표위원들이 다 확인 도장을 찍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개표 상황표 게시판에 붙는 것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저것 왔다 갔다 뱅뱅 돌면서 잠시 쉬었다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소란이 벌어지면 가서 구경했다가 이렇게 장터에서 돌아다니면서 구경거리 찾는 게 개표 참관이 아니에요. 제대로 숫자가 세워지는지, 그리고 개표 상황표는 제대로 나왔는지, 그리고 개표 상황표 그 공표 시각은 몇 시인지까지 체크하는 것이 참관인의 임무예요. 총 17개 라인이 운영되면 17개를 내가 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함을 따라가다 보면 벌써 나는 개수기가 있는데 이 계한부에서는 또 다른 이제 투표함이 열리게 되겠죠. 그걸 다시 쫓아가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관인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한 라인에서만도 벌써 한 명씩만 따라붙어도 최소 3명에서 4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계한부를 보고 있는데
다시 분류기로 넘어갔다 다시 또 다른 함이 계엄부에서 열렸다 또 다른 참관인이 붙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가면서 2500매냐 맞냐, 계속해 2500매 맞냐, 개표 상황표 2500매 맞냐, 혹시 2490표는 아니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표 상황표가 게시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무를 마치면 또 다른 이제 계엄부에 가서 또 다른 투표함이 열리는 걸 확인 들어가서 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의 개표 참관인이 과연 몇 개의 투표함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네, 밤새. 또 잠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휴식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죠. 네, 계속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참관인을 하는데 계속 뺑뺑이 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참관인이 있는 것 같지만 총 17개 라인이 돌아가게 되면 17명에다가 최소한 17명에다가 곱하기 한 라인에서 3명씩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최소 몇 명이에요? 최소 51명. 최소 51명. 근데 만약에 2명씩 붙어야 된다. 근데 계엄부 분류기 보면 한쪽에서는 모니터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적재함 보고 있고 최소 2명 필요하잖아요.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하고 두 사람이 필요할 때 있거든요. 그럼 2인 1조로 움직인다 그러면 51명 곱하기 2명 하면 102명이 필요해요. 근데 그 102명이 참관인이 안 되죠. 더구나 각 정당별로 참관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정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투표함을 다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네, 일부 샘플이라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관인들이 정신줄 놓고 왔다 갔다 하거나 네, 횡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횡이 아닙니다. 종으로 네, 아래로부터 위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개표장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계엄부,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분류기, 그 다음에 개수기로 돌리는 과정, 그리고 심사집계부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게시판에 가서 개표 상황표가 붙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횡으로 움직이는 참관인들은 구경꾼이에요. 네, 제대로 된 개표 참관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개표 참관인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 이 방송을 보시고 아하, 개표 참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감이 오신 분들만 개표 참관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개표 참관인 동선은 어떻게 한다? 네, 계엄부로부터 전자개표기로 해서 개수기로 해서 심사집계부로 해서 개표 상황표 게시판까지 한 사이클을 종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추적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딴 데로 세면 안 돼요. 저쪽 옆 라인에서 소란이 생겼다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숫자가 세워지는지, 계엄부에 열었을 때 화살표 투표지가 있는지 배춧잎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증거가 나오면 사진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는지 계엄부에서 펼쳐놨을 때 태블을 유심히 보다 보면 보일 거 아닙니까? 상구대선 개표장에서 일장기 투표지 한 장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4.15 총선 재검표 연수구에서 나온 일장기 투표지는 전부 가짜죠. 배춧잎 투표지가 개표장에서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화살표 투표지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검표장에서 나왔던 화살표 투표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본이에요. 원본이 아니에요.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스티커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 스티커를 붙어 있는 원본을 스캔을 해서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투표지가 개표장에서 나왔다. 그건 대박 부정선거죠. 다 대박이죠. 네, 대박물입니다. 아주. 자, 참관인들 참관 요령. 그 동선. 정말 중요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거나 주위를 뱅뱅 돌거나 옆에 라인 보다가 저쪽 반대편 전자개표기 보다가 또 어디서 소란이 생기면 글로 갔다가 다시 또 함 있는 곳으로 왔다가, 네, 구경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개표 참관은 네, 개표 참관이 아닙니다. 개표장에 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 놨기 때문에 굉장히 볼 것이 많아 보여요. 소란스러워요. 정신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임무. 함이 막 열려서 여기저기 소란하니까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어디 구경거리 없을까? 저쪽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글로 쫓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네. 그렇게 정신없이 개표 참관 하시면은 하나만한 개표 참관입니다. 자, 개표 참관을 하실 때 필수적인 준비물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군인에게 있어서는 각자 개인 화기, 소총이 필수적인 거죠. 개인 무장, 소총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개표 참관인 할 때도 필수 준비물들. 촬영 장비가 있어야 되고 삼각대가 있어야 됩니다. 삼각대.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돈 만 원이면 사거든요. 삼각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삼각대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촬영 장비를 옆에 세워놓기도 좋고 촬영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화면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촬영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는 넉넉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펜과 수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펜과 수첩 아니면 메모지. 이것이 아날로그적이지만 디지털보다 더 편하고 유용합니다. 펜과 수첩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시간 그리고 담당자 이름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가보면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누구 어떻게 생긴 사람 뭐 머리가 긴 여자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펜으로 담당자 이름 직함 시간 메모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뭔가 개인 참관을 위한 준비물이 없이 덜렁덜렁 몸만 가셔가지고는 개표 참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개함부입니다. 이렇게 개함부에서는 투표지들이 빳빳한 게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도 하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동영상 필요 없고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사진과 동영상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냐? 사진이 더 좋아요. 왜? 해상도가 좋아요. 나중에 확대해서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함부에서는 유심히 보고 있다가 문제 있는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뭐 세로로만 접은 투표지 나왔다 그러면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좀 명료하게 찍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개함부에서 좀 지루하지만 기다렸다가 다시 옆에 전자개표기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자개표기 가면 이 전자개표기 화면 돌아가는 게 투표함 하나 와서 한 2500매 3000매 들어있는 함이 돌아가는데 다 돌아가는데 한 5, 6분밖에 안 걸려요. 이게 분당 한 350에서 450매를 처리합니다. 분당 400매만 처리해도 5분이면 4, 50, 2000매예요. 한 2500매짜리는 불과 제대로 돌아가면 한 6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눈으로는 거의 확인이 안 돼요. 이거는 촬영 장비로 촬영을 해서 아주 느린 속도로 다시 확인을 하면 문제점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 워낙 빠른 속도에 일단 개표 참관인들 눈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거의 포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내가 봐봐야 소용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자개표기 노트북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개수된 전자개표기가 숫자 센 투표지가 몇 매인지 최종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미분류된 투표용지가 또 몇 매인지가 나와요. 이 전자개표기가 분류할 수 없어서 미분류 칸이 있어요. 그 미분류 칸에 들어간 투표지는 도대체 몇 매인가 따라가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사집계부로 가면 그것이 다 일일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뭐 도장을 2번 찍었거나 아니면 위치가 아닌 곳에 바깥에 찍었거나 그런 투표지들이 원래 이 전자개표기 노트북 화면에 4자리 숫자로 다 표현이 됩니다. 4자리 숫자로. 근데 그 4자리 숫자의 의미를
개표 참관인들이 알 리가 없죠. 네, 사전에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집을 들고 있으면 숫자만 보면은 그 숫자가 어떤 오류인지를 알겠지만 그 코드 내용도 알려준 적도 없고 또 워낙 빠르게 돌아가는 화면 속에서 완전히 개표 참관인들은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자개표기에서는.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개표 참관인도 눈으로 보려고 갔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돌아가는 게 전자개표기예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이것을 화면을 집중적으로 클로즈업해서 영상 촬영을 해두면 굉장히 나중에 유력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건성으로 잠깐 봤다가 다른 거 봤다, 네, 그거는 무의미하고 투표함 하나에 전자개표가 다 돌아가는 동안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죠. 자, 한 사람은 영상 촬영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개 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은 적재함도 봐야 되고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 힘들죠. 그래서 2인 1조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전자개표기 화면을 촬영하면서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오류가 나지는 않는지. 부여에서 4.15 총선 부여군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적재함에 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1번으로 표기가 안 돼 있는 건데 2번에 표기가 안 된 거예요. 1번으로 막 가요. 1번은 적재함으로. 분명히 적재함에서는 2번이 더 많은데 전자개표기에서는 1번이 더 많다고 표시가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컴퓨터가 하는 것이니까 이 컴퓨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껐다 다시 켜니까 정상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부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북구 개표장에서는 1810매가 1680으로 나왔어요. 출력이 됐어요. 화면상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 개표 종사원이 굉장히 당황해 하잖아요. 네, 그럴 일들이 이 분류기에서, 전자개표기에서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1810매짜리가 1680으로, 투표용지 교부수는 1810인데 네, 1680으로 출력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유심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적재함인데 적재함의 미분류, 홈표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투표지의 상태도 봐야 됩니다. 빳빳하냐 아니면 접은 흔적이 있느냐. 네, 개표장에서 이렇게 접은 흔적이 보이는데 재검표장에서는 빳빳한 것만 보여요. 이런 사진조차도 다 나중에 부정선거의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기 가면 이 돈 세는 기계에 놓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셉니다. 분당 뭐 400매, 좀 느린 속도로 가면 한 분당 200매, 네, 100매씩 묶어지는 거 네,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전자개표기에서 세웠던 것이 그 다음에 이것이 개수기에서 제대로 세워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사집계부로 간 다음에 심사집계부에서 그 위원들이 다 도장을 날인하고 그 공표 시각 몇 시로 썼는지 확인한 다음에 개표 상황표가 붙어있는 게시판에서 네, 마지막 사진을 찍어 두시면 뭐 투표용지 교부수는 2016매인데 투표수는 2015매, 한 매가 없어졌어요. 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까지가 개표 참관인의 한 사이클이에요. 이것을 이제 날이 새도록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개표 참관인 한 명이 과연 몇 개의 함을 추적할 수 있을지 그렇게 많이는 못할 거예요. 한 5개, 6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개표장에는 잔여 투표용지라는 게 들어와요. 당일 투표지에서. 문제는 당락이 결정됐다고 하는 순간 참관인들은 대부분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집으로 갑니다. 당락이 확정됐다는 그 말만 믿고 참관인들은 집으로 갔는데 그 당락 결정했다는 그 숫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말로 발표해놓고 나중에 이 잔여 투표용지를 이용해서 채워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일 투표 이 잔여용지는 이게 개표장을 오면 사실 안 돼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에서는 잔여용지가 개표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요. 잔여용지가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데 그것이 개표장에 있는데 참관인들은 집에 가버린다고요. 당락 확정이라는 그 말만 믿고.
근데 그 당락 확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아냐고요. 나중에 가짜로 발표해놓고 나중에 채워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녀 투표용지를 이용해서 거짓말로 2,000매라고 발표해놓고 실제로는 1,500만밖에 안 되는데 2,000매라고 나중에 채워놓은 500매를 이 자녀 투표용지로 채워놓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간에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개표가 끝나서 개표 상황표 전부 다 붙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 투표지 추적. 이거 개표 참관인한테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돌아가면서 이미지를 다 저장을 하죠. 네, 이미지를 전부 저장합니다. 스캐너가 있어서 이 QR코드가 붙어있는 투표용지들이 스캐너를 통과하면서 이 노트북에 전부 이미지가 저장되고 그 이미지를 나중에 그러니까 USB가 아니고 이게 외장 하드에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옮겨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옮겨 담은 것을 재검표할 때 이미지를 확인하자고 하니까 선관위가 원본은 없다 이런 거죠. 원본은 사라졌다. 이게 외장 하드인데 법원에서 제출한 거는 손톱만한 USB, 네, 용량이 작은 USB를 제출하더라 이거죠. 개표장에서는 이렇게 외장 하드 훨씬 USB보다 용량이 큰 이런 그 외장 하드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는 부정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법원에서 그 이미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 외장 하드는 어디로 갔냐고요. 자, 이것은 언제 하냐? 모든 개표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전자개표기를 철수할 때 그 철수 직전에 이미지를 다운받는 거거든요. 그 전자개표기 운용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도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인하는 개표 참관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 사진은 제가 특별히 개표 참관인에게 4.7 보궐선거 때 부탁을 해서 확보한 사진이에요. 그때 재밌었던 거는 이 사진 이거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이미지 다운받는 걸 확인하려고 했더니 그 개표장에서 그 선관위가 미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외장 하드가. 한참을 기다려서 급히 어떻게 마련해 온 그 외장 하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이제 사진을 확보한 거죠. 그동안은 개표 참관인들이 이 이미지 다운받는 거 알지도 못하고 확인하려고 마음도 없고 그렇게 개표가 진행돼 왔던 거예요. 부정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재검표를 해보니까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저장했었나. 이런 것도 소송이 벌어지면 연수구에서는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왜 USB를 들고 나왔냐라고 비교해 줄 수 있는 증거 사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해줘야 되느냐? 개표 참관인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증거 수집할 때 개표 참관인들이 참고할 사항은 사진을 찍을 때는 근접해서 좀 또렷하게 찍어야 되고 또 출처를 알 수 있게끔 찍으셔야 돼요. 출처. 예를 들면 봉인지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어떤 동에 사전투표소라는 표시가 같이 나오게끔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양옆이라고 하면은 그 위치도 알 수 있게끔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증거 수집할 때 사진으로 남길 수 없는 것들은 메모지에다가 그 사건 발생 시간, 장소, 담당자, 직함 일일이 메모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가짜 투표함이 나왔다. 어떤 투표소에 담당자는 누구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메모를 하셔서 그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끔 법원에 제출해도 문제 없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참관인들, 개표 참관인들 특히 동선에 대해서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동선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함부로부터 분류기로, 개수기로, 심사집계부로 개표 상황표 게시판까지 계속해서 추적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여 일동의 개함부 함이 열렸다. 분류기로 따라갑니다. 거여 일동 사전투표소 분류기에서 전자개표기 노트북에 몇 매로 나왔다. 개수기를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 한 장이 부족하더라. 심사집계부에서 미분류된 거 어떻게 정리하더라. 그렇게 해서 개표 상황표가 붙을 때까지 그 개표 공표 시각을 확인하고 그리고서 마무리를 짓는 게 개표 참관인의 동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개함이 되기 전까지는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봉인지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 봉인지 위조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개표 참관인에서 거의 저는 한 90%의 비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가짜인 것을 확인 못했으면 나머지 그 개한부나 전자개표에서는 부정의 증거를 찾기 어려워요. 이미 바꿔치기를 해서 가져왔다고 하면은. 그래서 개표 참관인에게 정말 중요한 임무는 언제 있다? 함의 개표장에 도착해서 개표 선언을 하기 그 직전에 확인해야 되는 위조 봉인지 확인이 거의 9할, 비중으로 치면 한 9할은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위조 봉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투표소에서 찍은 봉인지 사진이 반드시 내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기억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투표 참관인이라고 내 서명이다 아니다를 내가 서명을 해서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진 그대로를 보여줘서 네. 그 필체를 떠나서 위치, 사이즈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위조 봉인지가 드러났다. 네. 거기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이거를 법정으로 가져가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비겁한 판사, 검사에게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어요. 현장에서 부정을 국민들에게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범들 잡아내라고 아예 거기서 농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 개표참관입니다. 이번에 3구 대선에서 반드시 봉인지 사진을 확보해서 개표장에서 비교하자. 이거 국민적 캠페인이 벌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요거로 마치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